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심장 사상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원 가시면 수의사들이 심장 사상충 약 먹이셨나요? 사상충 검사 한번 해보시죠. 막 그러죠. 저 수의사 돈 벌려고 자꾸 약 먹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쵸?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도대체 심장 사상충이 뭔데 자꾸 약 먹이라고 강요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사상충은 기생충입니다. 보통 기생충은 장관 내 기생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죠. 심장 사상충은 심장에 사는 기생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동맥에 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심장을 절개할 때 나오는 심장 사상충 모양인데요. 굉장히 징그럽죠. 일부러 징그러운 사진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심장 사상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모기가 없는 지역은 사상충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모기가 많죠. 그리고 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여우, 족제비, 늑대 등까지 걸리고 아주 드물게는 사람도 걸립니다. 사람의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사람 몸속에서 성충으로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요, 감염 경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상충에 감염된 개가 있어야죠. 사상충에 감염된 개가 있는데 이 개의 말초 혈관에는 애기사상충이 있습니다. 이 애기사상충을 영어로 마이크로필라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기가 말초 혈관에서 이 개의 피를 빨게 되면서 이 애기사상충이 모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모기 몸속에서 애기사상충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기가 다른 개를 흡혈할 때 모기 몸속에서 자란 애기사상충이 피부로 떨어지게 되고, 피부로 떨어진 애기사상충이 그 흡혈했던 피부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피부에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심장으로 가서 폐동맥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동맥에서 성장하고 그 이성, 그 암컷 수컷이죠, 사상충과 교미를 하게 돼서 애기사상충을 낳게 되고, 이 애기사상충은 다시 말초 혈관으로 이동해서 다른 모기에게 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충이 계속 전파되고 다른 개에게 감염되게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 막 써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심장사상충의 생활사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감염 단계, 2단계는 그 다른 개로 전염되는 전염 단계, 3단계는 피부 침투 단계라고 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충에 감염되면 어떻게 병이 생길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심장에서의 혈액순환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을 돌아온 피가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실로 가죠.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고, 폐에서 산소를 얻어서 폐정맥을 통해 다시 좌심방으로 가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이때 폐동맥에 심장 사상충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으면 그 폐혈관이 막히거나 좁겠죠.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피가 폐동맥으로 쭉쭉 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럼 막힌 피가 다시 역류를 하게 돼서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도 역류를 하게 되고 결국 우심이 커지게 되죠. 우심부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몸을 돌아온 피도 우심방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몸에 저류하게 돼서
복수가 차는 등의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폐동맥에 있는 기생충이 그 폐혈관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폐세포가 죽게 되어서 폐경화를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생충이 죽으면 그 시체가 혈관 속을 떠들면서 혈전을 형성하게 되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혈액순환을 막게 되기도 하죠. 이런 굉장히 큰 병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증상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사상충에 걸린지도 모르게 그냥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심부전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거상돼서 기침이 많이 나고 심장병의 기본 증상인 호흡곤란, 복수, 실신, 체중 감소, 운동 불내성 등이 나타나게 되고 아주 드물게는 피부질환 및 발열, 객혈 등이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가 사상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항원 키트 진단법이 있는데요. 말초 혈액에 사상충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피를 뽑아서 키트에 넣으면 5분 내지 10분 후에 사상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별을 해주게 되죠. 정확도는 90%라고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고 그걸 EDTA 튜브에 넣고 키트에 피를 넣어서 5분 내지 10분 후에 검사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병원에서 시행한 키트 검사 동영상이 있어서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셨나요? 줄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음성, 즉 사상충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두 줄이 생겼다 그러면 사상충의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상충에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진단법으로는 혈액도말법이라고 써 있죠. 혈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펴서 쭉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적혈구등이 보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상충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뱀처럼 보이는 게 사상충이죠. 이를 혈액도마법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그 키트 검사를 시행할 때 같이 한 방울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넣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가 만약에 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된 방법으로는 약물주사법과 외과적 제거법이 있는데요. 먼저 약물주사법을 보겠습니다. 약물주사법은 멜라소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림 보시면 영어로 이미티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게 상품명이고요. 이 멜라소민이라는 약물을 개에게 근육 주사를 해서 사상충을 죽이게 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외과적 제거법인데요. 이거는 약물주사법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직접 사상충이 우글우글대는 폐 동맥에 접근을 해서 기생충을 물리적으로 직접 빼내는 거죠. 이 그림처럼 직접 빼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사상충에 안 걸리게 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한 달에 한 번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1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를 맞추거나 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먹는 약으로 하트가드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의 성분은 이버맥틴과 피란텔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장 사상충도 예방이 되고요. 내부기생충, 회충, 요충, 구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모양은 고기처럼 되어 있고요. 네모난 고기처럼 되어 있고 이 고기의 주 성분은 소고기죠. 그리고 뭐 녹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몸무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은 에드보킷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몸에다 이 목덜미에 바르는 약입니다. 이 에드보킷은 독일의 바이엘에서 만든 약이고요. 이거는 심장 사상충도 예방이 되고 내부 기생충과 동시에 외부 기생충까지, 그러니까 진드기나 이 벼룩 같은 것까지 다 같이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약이고요. 이 약의 성분은 목시덱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은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약도 아까 에드버킷처럼 심장 사상충 예방되고요. 내부 기생충과 외부 기생충을 동시에 죽일 수가 있고, 이 약을 만든 회사는 미국의 화이자라는 회사고요. 이 화이자는 비아그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성분은, 이 약의 레볼루션의 성분은 셀라맥틴이라는 약품으로, 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은 파노라미스라는 약인데요. 이것도 에드보킷이라 레볼루션처럼 심장 사상충 예방되고 내부 기생충, 외부 기생충 모두 죽일 수가 있는데, 이 약의 특징은 바르는 약이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신제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약은 주사제입니다. 프로와트 SR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사제는 한 번 주사를 놓으면 12개월간 효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효과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를 한 대 맞으면 1년 동안은 사상충 예방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내부 기생충이나 외부 기생충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구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거를 죽일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사 맞을 당시 그때만 죽일 수 있고,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년간 사상충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상충 예방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보면 사상충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일단 교과서상에 사상충 예방의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이하의 어린 강아지에게는 사상충 예방에 불필요합니다. 즉, 한 달 된 애한테 사상충 약을 먹이거나 바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에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로 이제 4월에서 11월 정도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 가을까지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사상충 예방약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상충 검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투여하시는 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추천되고요. 무엇보다 매달 아무 생각 없이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살아있는 심장사상충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개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사상충에 걸려서 사망하는 강아지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키우시던 강아지가 사상충 때문에 죽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해 하시고 자책을 하시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예방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예뻐하시기만 하셨지 정작 매우 중요하고 간단한 일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인해 죽었을 때보다 훨씬 마음 아파하시게 되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방해주세요. 애견사랑의 기본입니다. 이상 패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